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의원님, 예, 이 국민연금 개혁안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죠. 저 원래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국민연금 개혁 이거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요. 요거 어제 보니까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예. 반쪽짜리 개혁에다 못 미친다. 이렇게 혹평하셨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모수개혁, 뭐 구조개혁 이런 건데요. 예.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숫자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자. 예. 그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한자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어제 그 안을 보면은 숫자만 적당히 바꾸고 예. 그것도 올바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우리가 왜 연금 개혁을 하는가? 사실 모든 그 개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금 개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두 당이 합의를 안 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 두고 봤거든요. 저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100년 후 자손들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100년 추계를 합니다. 100년이요. 예, 100년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올바른 거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예.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소득 대체율 올리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돈을 또 그러면 그게 빚인데 누가 갚습니까? 미래 세대가 다 갚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연금 개혁의 목적을 예. 연금 지속 가능성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제 보험료율 인상 13%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 그런데 예.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거든요. 그럼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예. 그대로 40% 지금 그대로? 이제 예.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 일단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 오. 그러니까 더 내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건 그대로 두고 예. 대신에 모든 거를 다 이 연금 개혁 연금으로만 국민연금으로만 풀지 말고 예. 40%를 받더라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 쪽에다가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층적인 그런 어허.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도와드릴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이 하나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안 된 것도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예. 사실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뭐 가입자 수라든지 수명이 변경될 때 예. 연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건데요. 이거 이미 선진국들이 다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뭐 한번 이렇게 했지만은 예. 다음 정권 때 다시 또 더 정교하게 예. 다듬어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일본처럼 예. 100년 후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예.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의원님은 연금 개혁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국민연금만 할 것이 아니라 예. 특수직역연금이 있습니다. 예. 각종 그러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예. 예. 여기까지 다 함께 이렇게 일본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 제대로 잘 개혁을 해서 정말 그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의원님. 예,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지금 선고일이 잡혔어요. 예, 이거 대통령보다 이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야 이거 잘 됐다 그러고 좀 분위기 좋은 것 같던데 기사 보니까요. 저는 최상목 그 대행이 먼저 그 탄핵 선고를 내리는 것 이게 사실은 기각이 될지 또는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덕수 총리요. 맞습니다. 예.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대행의 대행 체제라서 그런지 예. 미국과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일단 임명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정책들이 다 세워지고 그렇죠. 그걸로 4년간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미국과 협상해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시는 건데 이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선고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희망하신 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예.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전혀 다를 텐데요. 예. 사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예. 이제 아마 저 헌법재판관들이 고심 끝에 예.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헌법에 있는 조항과 일치하는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고가 나와서 기각 또는 각하되면 복귀하는 거잖아요. 권한대행으로. 예. 자, 그런데 같은 날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탄핵 개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로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그 탄핵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국가 신인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근데 그나마 최상목 대행하고 하는 총재가 지금 그걸 받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로 또 대행 체제로가 넘어가겠죠. 예. 근데 그분이 경제적인 지식이 뭐 아무리 그래도 경제부총리보다는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국가 신인도 추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예.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예. 지금 의원님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의원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이렇게 저 SNS에서 글을 쓰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는 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예. 그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 저 일의 순서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우리 당에다가 인공지능 토론회 하자고 본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기 민주당의 인공지능 특위위원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저도 저희 당에서 인공지능 특위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장 답을 했죠. 언제 어느 때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편리하실 때를 정해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게 뭐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뭐 외국에서 온 그 석학하고 같이 뭐 토론을 한다는 건지 강연을 듣는다는 건지 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이 본질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토론을 제안을 하고 결국은 도망간 거니까 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 이제 AI 토론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이제 SNS에 올린 글, 요것 때문에 민주당이 저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다는 건데, 요거거든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대표의 모습. 이 표현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어제 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도 요거는 좀 과하니까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사를 밝혔던데 의원님 어떠세요? 요 부분 표현이 좀 과하다는 지적들. 예, 의사 보고 의사 밝히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있는 그대로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본질을 흩뜨리려고 다른 사안들을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전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예. 그게 본질인데 예. 본질은 그냥 놔두고 엉뚱한 다른 지역적인 표현 가지고 자꾸 저러고 있는 게 저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의원님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뭐 명예훼손 했으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법 권력만이 국민을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를 마음대로 체포하라 뭐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주 옛날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한 일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무법천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말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예. 더 심각한 말을 사실은 이번에 하신 거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이거 5개 재판 다 무죄 받으면 그때 대선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나오지 마라 뭐 이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선거라는 게 뭡니까? 유권자가 예.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재판 모두 다 무죄를 받으시면은 예. 그때 깨끗하게 선거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에 조기 대선 있으면 출마하십니까?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 정치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예. 여러 가지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 그 얘기는 만약에 열리면 나도 나간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도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아직 결정은 못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상설특검법이 언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그 다음에 뭐 또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다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또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정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검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태균 수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태균 수사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아마 검찰에서 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래요. 검찰에서 먼저 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예. 자, 그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까지는 안 그랬을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이제 뭐 지도부에서 판단할 몫이고 후보자들이 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입장들을 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